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네, 경남이랑 경북을 할 차례죠.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졌죠. 이제 슬슬 뭔가 가을의 향기가 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식사들은 좀 하셨나 모르겠네요. 자, 먼저 경남부터 한번 지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지않아 9월이죠. 네, 스트레스 DSR 2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9월 달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경남은 어디 갔죠? 여기, 자, 이거를 조금 제가 4개월, 5개월 정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제 경남이 여기에 있죠? 경남이 보면은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왼쪽으로는 더 이상 가고 있지 않고,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매매가는 이제 거의 정체된 상태고, 전세가만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밑으로 떨어진 게 세종이죠. 그래서 세종이 지금 전세가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요. 가장 왼쪽으로 간 제주도가 이제 매매가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 서울은 이제 보시면은 여전히 이제 8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경기도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살짝 좀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약간 전세가는 조금, 7월에 비해서 조금 꺾인 모습이고요. 자, 경남은 지금 이제 투자 점수가 보면은, 충남 다음으로 좋아요. 72.5점.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은 무릎보다 살짝 밑에 있습니다. 무릎 살짝 밑에.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기에 괜찮은 그런 시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항상 이제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곳, 그리고 지금 별로 좋지 못한 곳, 이런 곳에서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이런 데들이 우리가 내 집 마련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이제 수도권이 좋고 이제 지방은 좀 별로라고 하는데, 저는 지방의 전성 시대가 저는 내년부터 또 열릴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지역의 지방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지방이 상당히 저는 일부 지역부터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경남이 지금 전세 저평가를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그래서 전세 대비 매매가가 한 3.6% 정도 마이너스예요. 즉 매매가가 한 조금 고평가인데,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많이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면은 지금 어떻죠? 이렇게 보니까, 2011년이 정말 이제 고평가였네요. 그러니까 이때 기억하시는 분 모르겠지만 이제 수도권은 별로였는데 이때는 지방이 또 좋았거든요. 근데 이때가, 지방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굉장히 높았군요. 경남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금융위기 때 거의 정고점 조금 돌파했다가 지금 좀 떨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72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72. 평균이 73. 그 다음에 역사적인 저점이, 제가 이제 지방에 투자하기 좋은 시대라고 얘기했던 제가 19년 가을, 그 다음에 2020년 초반 요 정도인데, 한 60. 근데 요때를 보면은 한 66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66 정도면은, 65 정도면은 사실은 거의 1차 바닥이라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극단적으로는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일단은 한 65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10% 정도 고평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요때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요때가 이제 58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58. 그럼 19%. 그러면 이제 한 10에서 최대 한 20%까지 이제 고평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10에서, 최대 20%까지도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고요. 경남이 이제 보시면은 충북보다 더 비싸요. 충북이 69인데, 69.9인데 경남이 71.6이잖아요. 그래서 경남이 이제 광역시 빼고 지방 중에서는 경남이 이제 제일 비싼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왔죠. 전세 주택 구입 부담에서 많이 내려왔고요. 자, 소득 대비한 PIR을 놓고 보면은, 한때는 뭐 2011년에 5.4배. 요때가 이제 거의 고점이었네요. 5.5배 약간 밑이 이제 요때 고점, 요때 고점.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 때 한번 깨져서 6.5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와서 이제 5배까지 왔던 거고요. 요게 이제 4.5배 정도. 그쵸. 요 정도면은 지금 거의 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면은 2010년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0.5 떨어지면 되니까 PIR로 봤을 때는 한 10배, 한 10% 정도 고평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 경남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만 거품이 빠져도 굉장히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좋다. 그러면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품이 우리가 많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10% 정도의 거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경매로도 접근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네, 경매로 접근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경매를 잠깐 볼까요? 경남의 지금 경매 물건을 보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를 보면은 아파트도 꽤 있네요. 아파트도 500채 가까이 있으니까 충분히 경남에서는 아파트로 뭐 내 집 마련을 좀 해보시는 게 저는 지금부터 좀 추천을 해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다가 최근에 좀 감소를 했고요. 상업용 같은 경우는 계속 늘고 있네요. 이게 이제 문제가 사실 상업용 부동산이 진짜 문제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리위기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저는 앞으로 더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이 부동산 시장의 상당한 좀 안 좋은 분위기가 계속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영업도 굉장히 지금 안 좋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뭘로 하라? 경매로 좀 보셔라.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은행 이자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2015년 이후 이제 은행 이자가 2%도 안 됐습니다. 계속.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은행 이자가 3.5%까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근데 아파트 월세 수익률은 예전에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았는데 지금은 은행 이자보다 아주 약간 높은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도 뭐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거품이 좀 많이 껴있다. 요거에 요 거품이 좀 빠져야 부동산이 다시 투자 목적으로 저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분위기에 지금 정부가 만든 인위적인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셨다가는 나중에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뭐 한 1년에서 2년 지나면은 제 말을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가율을 보면은 이제 73.7%. 전세가율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죠. 전세가율이 높지 않다라는 거는 그만큼 갭 투자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근데 뭐 사실 한 4% 정도만 돼도 뭐 갭 투자는 충분히 할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물량을 좀 봤을 때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 이후로는 이제 아예 없죠. 그래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지금 평균 정도의 공급 물량이 있는데 요게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걸 분기별로 좀 보도록 할게요. 분기별로 어떻게 되는지. 자, 분기별로 딱 보니까 언제예요? 25년 1분기 요때 지금 경남에 10,000세대가 넘는 상당히 많은 공급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경남의 아파트가 제가 한 대략 한 10% 정도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아마 내년 25년 1분기에 요 10% 정도의 조정은 어느 정도 저는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 경남은 일단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1분기에서 내년 2분기 어느 즈음이 경남의 아파트를 사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공급 물량이 제일 없는 데가 세종, 제주, 경남, 울산, 대구, 서울 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 물량이 없는 곳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급 물량은 직주 근접이 되는 그 주변의 지역이랑 꼭 같이 보셔야 좀 더 정확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자, 미분양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씩 다시 증가를 좀 하고 있죠. 조금씩 다시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내년 뭐 한 1, 2분기 지나고 나면은 다시 저는 미분양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지방의 미분양 문제 때문에 좀 상황이 심각하니까 정부에서도 좀 지방 미분양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이런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시면은 좀 더 지방 부동산이 활성화되는데 저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급을 보면은 경남이 어딨냐면요. 경남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얘예요, 왜? 거의 왼쪽에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매매 수급이 별로 좋지 못하다. 그리고 좀 위에 있지만 살짝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전세 수급은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좋은 강세는 아니고 매매 시장은 여전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별로 좋지 못합니다. 요거를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이때도 보시면은 뭐 2014, 15, 16 요럴 때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좋았는데 2018년에 이제 제가 제 첫 번째 책에서 말씀드렸죠. 안 좋을 지역 중에 하나로 제가 경남.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경남이 별로 안 좋았고 19년 중후반부터 제가 이제 지방 부동산 투자를 얘기를 했었는데 요 보시는 것처럼 수급이 되게 좋아지면서 엄청난 상승이 한번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수급은 이렇게 이제 옆으로 지금 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황이 뭐 그냥 고만고만한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부터 내년 1분기, 2분기 딱 그때서부터가 저는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올라오다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 지금 평균 정도 하고 있는데 조금 올라오다 살짝 지금 정체 중이죠. 근데 내년 1분기에 다시 입주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연말 그 다음에 내년 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수급이 다시 떨어질 겁니다. 예,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남에 내 집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참았다가 내년 1분기나 2분기 정도에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예, 요게 이제 경남의 이제 매매 심리, 전세 심리 지수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조금은 좋아졌지만, 아직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분들도 조금, 경남이 조금 지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그래서 경남이 누리기가 힘든데, 여기 있다. 예, 여기 있네요. 아주 약간. 그래서 지금 조금, 위로 고개를 쳐들고는 있지만, 100보다 밑에 있죠. 그래서 100보다 이상이어야 상승인데, 아직 상승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수, 세대수, 플라워 차트가 위로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전히 꺾이고 있죠? 완전 밑으로 폭포수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때, 2018년을 정점으로 경남은 지금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세대수만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최근, 한 2년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남은 거의 밑에 있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 누적 증가율은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안 좋아요. 즉, 인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거죠. 지난 한 2년 동안 인구가 6만 명이 경남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구가 많이 좀 줄었고, 그나마 이제 세대수는 여전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요게 이제 그나마 지금 다행이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세대수마저 이제 감소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부동산 시장이 완전 많이 달라질 겁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평균 나이가 그래도 꽤 많은 편이죠. 46세. 그래서 전남이 49세로 제일 많고, 세종과 경기도가 그나마 이제 좀 젊은 도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봤을 때도 경남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정도 보는데 조금 빨갛죠? 그 얘기는 일자리가 조금 늘고 있다. 그래서 충남이나 충북이나 뭐 울산, 특히 울산 같은 데 굉장히 빨갛죠. 그 다음에 경남, 전남 이런 데는 조금 일자리가 그래도 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남에서 일자리가 이제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이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데, 항공우주산업 이런데, 요거는 사천에 있군요. 그다음에 현대로템, 요거는 성산구에 있고요. 현대로템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네요. 예. 확실히 요즘 어떤 이런 방산주나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서로 갈등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산 산업이 경남 쪽에 꽤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뭐, 경남의 부동산 시장이 뭐, 내년부터는 저는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자, 이번에는 경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경북을 볼 텐데요. 경북은 이제 투자 점수가 경남보다 살짝 밑에 있죠. 65점입니다. 그러면 한 허벅지 정도 되는 거예요. 허리랑 무릎 사이니까 허벅지 정도. 그래도 나쁘진 않죠. 이 정도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전세적 평가는 경북이 지금 마이너스 3.6%인데 역사적인 평균이 한 플러스 1.2% 정도 현재가 요 모습인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경북이 지금 전세 대비 저평가가 지난 2017년 이후로는 가장 안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한번 볼 텐데, 아까 경남하고 좀 다르죠. 경북 같은 경우는 현재값이 55고 평균값이 54고 저점이 얼마, 요 정도면 저점인 것 같아요. 48, 한 50 정도면은 몇 번 안 되죠. 그래서 50 정도 밑에서는 충분히 경북의 아파트를 사도 괜찮겠다. 와, 10%가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품이 진짜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경북이 거품이 더 많아요? 아니면 경남이 거품이 더 많아요? 어디가 거품이 더 많죠? 딱 데이터를 보니까 경남보다는 경북이 좀 더 괜찮죠? 즉 덜 고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경북은 많이 떨어져 봐야 10% 정도, 경남은 많이 떨어지면은 아까 보셨지만 최대한 2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북 같은 경우도 경매로 접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경북에 일단 상업용 부동산 계속 늘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짜 별로 없다. 아파트는 진짜 없네요. 한 100건? 100건 좀 넘어요. 100건 좀 넘는 정도 수준. 그래서 아까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꽤 많았잖아요. 경남 같은 경우는 뭐 한 500건이 조금 안 되는 꽤 많은 수준이었는데, 경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북은 경매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PIR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은 지금 3.9잖아요. 이제 과거의 저점이 3.7. 거의 이제 좀 이 정도면은 거의 바닥 근처까지 저는 지금 왔다. 예, 물론 이제 뭐 극단적인 뭐 큰 경제 위기나 이런 게 터지면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이제 말 그대로 극단적인 케이스니까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좀 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북이 월세 수익률이 누구보다 좋아요? 경남보다 훨씬 좋죠. 경남 3.8%인데 경북 4.3%입니다. 예, 그래서 경북의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더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가율 77%. 경남보다 훨씬 높죠? 예, 충분히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입주 물량도 너무 좋네요. 자, 입주 물량도 보니까 어때요? 올해가 지금 입주가 꽤 있고 그 다음에 내후년부터는 어때요? 입주 물량 진짜 별로 없죠? 경북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 물량에 대한 부담이 이제 올해만 지나면 많이 사라질 것 같고요. 요걸 이제 분기별로 좀 보면은 그럼 딱 나오죠? 예, 올해 4분기, 24년 4분기에 대략 한 7,000세대 정도의 공급 물량이 들어오고 나면은 요 이후로는 이제 공급 물량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다. 특히 이제 내년 4분기 지나면 진짜 없죠. 예, 그래서 일단 경북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 물량은 올해 4분기 이후로는 이제 거의 끝이다. 예, 그래서 경남이나 경북이나 이제 올해 말, 내년 초 이때가 매수에 좀 관심을 두시고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북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예,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이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북 같은 경우도 이제 매매 수급이 야, 이때가, 완전, 경북은 2013년에 완전 불붙었고, 그 다음에 요게 한 2015년까지 갔다가, 이제 16, 17, 18, 19, 19년 한 가을까지도 안 좋다가, 요때 요로 뜨겁게 또 한 몇 년 달아올랐다가, 22년 7월 달부터는 이제 굉장히 시장이 이렇게, 매매 시장이 안 좋죠. 그래서 여전히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전세 수급도 이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일단 올해 4분기에 이제 입주 물량이 들어오고 나면 이제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수급은 뭐 내년부터는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심리나 전세 심리가 어때요? 아까 경남이 여기 있었잖아요. 경남이. 근데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확 갔죠?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매 심리가 갑자기 좋아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경북의 아파트를 좀 사도 괜찮나?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전세 시장은 여전히 고만고만하죠. 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들도 좀 더 각도가 아까 경남보다 더 높죠. 그래서 경북이 어딨냐면요. 네,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경남, 경북 어디 요쪽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방향성도 조금씩 중개사분들도 3개월 뒤에 경남의 아파트가 지금보다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인구수 세대수 플라워를 보니까 이제 계속 지금 꺾이고 있죠. 꺾이고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최근 한 2년만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인구수가 가장 많이 빠지는 데가 1등이 누구냐면 바로 경북이에요. 그래서 경북에서 거의 7만 명 가장 많이 지금 빠지고 있고 그 다음 전북, 경남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다시 세대수는 늘고 있고 인구수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는 경북도 빨간불이죠. 경북도 일자리가 많이 늘고 많이는 아니지만 일자리가 좀 늘고 있고 포스코, 한국수자원 여기가 경주에 있네요.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 포스코 ENC 이런 데가 지금 경북에 있는 주요 직장들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희가 훑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경남과 경북의 가격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다양한 통계 데이터들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지역을 제가 경남과 경북을 제가 동시에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24년을 선택하겠습니다.